자, 일단은 내 첫 번째 경기 랑스 대 세비야. 자, 우선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2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랑스에 비해 결장자 누수가 많은 그런 세비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승점 5점,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승점 2점으로 각각 지금 3, 4위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세비야가 랑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3위로 마무리를 하며 이제 유로파 리그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세비야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이제 랑스랑 승점은 같아지지만 이제 승자승 법칙으로 인해 이제 좀 3위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중요한 경기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뭐 랑스 역시도 이제 세비야한테 지지만 않으면은 이제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양 팀한테 중요한 경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승리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이상만 거두면은 이제 3위로 유로파리그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실리적인 플레이를 약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급한 팁은 이제 세비야다 보니까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거는 좀 세비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지금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마요르카 상대로도 이제 득점을 못했을 정도로 최근에 좀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랑스가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다 보니까 오히려 좀 세비야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생각보다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수비에서 잠그는 플레이를 굉장히 좀 잘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더더욱 좀 세비야가 공격에서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지금 전력 누수도 크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최근에 컵 경기를 제외하면은 승이 없는 이런 세비야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요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랑스 사이드, 대신에 요거는 2.5 기준은 언더 볼게요. 랑스 사이드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와도 이제 흘러가면은 언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랑스와 이제 세비야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 이제 맨유 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릭센, 카세미루, 이제 지금 마운트 등 여전히 어느 정도 지금 결장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더리우트 정도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전력 누수만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맨유가 좀 더 많은 상황이다, 약간 좀 타격이 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이런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패를 당하면서 굴욕적인 경기를 치렀고, 뮌헨 역시 직전 경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5대1 대패를 당하며 수비에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전 경기에서 양 팀 다 굉장히 좀 최악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과연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약간 관전 포인트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이기면 이제 최소 3위로 마무리할 수 있고,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 경기가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일단 뭐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맨유가 이기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경기죠, 코펜하겐과 이제 갈라타사라이 경기 중에서 요 두 팀 중에 이제 한 팀이 이기게 되면은 이제 맨유는 3위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또 한 번 더 이제 맨유가 만약에 이기고,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과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이제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위로 마무리하게 돼서 이제 16강 진출이 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런 결과 상관없이 이번 경기는 좀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맨유가 이겼을 때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맨유가 좀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넨 역시 좀 맞받아 치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공격적이면서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경기도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양 팀 다 측면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이 경기가 측면에서의 싸움이 좀 치열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풀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위주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솔사랑님 별풍선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일주일치 기록을 해드리고, 먼저 일단 오늘 그 오후 경기와 해외 축구에 대한 조합본 추천표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기간이랑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소지사랑님. 네. 네. 지금 일단은 오후 경기와 이제 해외 축구 조합본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네, 아무튼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면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풀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하지만 직전 경기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이제 대패를 해 이제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었다 보니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도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나올 그런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구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김구스님도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일단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김구수님께도 이제 오후 경기와 이제 해축 조합본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합니다, 김구수님. 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약간 대패했던 그런 안 좋은 흐름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나설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넨 역시 무조건 뭐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는 보장이 없는 경기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아무리 지금 맨유가 동기부여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좀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맨유를 믿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유보다는 미넨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바이에른 미넨 승.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은 네, 다득점은 양상, 네, 오바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맨유와 이제 미넨 경기까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펜하겐 대 갈라타사라이. 자, 우선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네요.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두 팀 다 승점 5점으로 이제 지금 승점은 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득실 차에서는 코펜하겐이 앞서기 때문에 현재 코펜하겐이 2위고, 그리고 갈라타사라이가 지금 3위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승점이 같은 양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 팀한테 있어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양 팀 다 이제 이기게 되면 이제 자력으로 16강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이제 코펜하겐과 달리
지금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 좀 코펜하겐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갈라타사라이가 이제 16강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경기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팀은 갈라타사라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침투, 컷백, 중거리 등 굉장히 공격 패턴이 다양해요. 네. 그러면서 그런 좀 공격 패턴들을 굉장히 능하게 좀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코펜하겐 상대로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 역시 유효스팅이 좀 생각보다 적은 대신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롱볼을 토한 역습 전개 또한 좋기 때문에 라인이 올라간 갈라타사라이 상대로도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자 물론 뭐 지금 홈에서 코펜하겐이 강한 면모를 보이긴 하지만 전력이나 이게 경기력 같은 경우에는 갈라타사라이가 좀 더 낫다 보니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갈라타사라이 승무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고배당잡이로 갈라타사라이 이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갈라타사라이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아니면은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 자, 현재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나름 좀 이제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멘데즈가 빠진 지금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양 팀은 지금 승점이 같지만 골득실로 인해서 현재 소시에다드가 1위,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이 2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팀 다 일단 뭐 16강 진출은 확정되었지만 이 경기가 이제 1위 결정전이기 때문에 두 팀한테 있어서는 좀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약간 1위 결정전을 좀 치르게 되는 그런 양 팀이라 볼 수 있고, 현재 이제 양 팀 같은 경우에는 다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공수 밸런스 또한 지금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약간 흐름, 경기력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까지 다 봤을 때 지난 경기처럼 어느 한쪽이 크게 밀릴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대등한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도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이겨야 이제 1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양한 이런 공격 패턴을 통해 좀 더 이제 공격적인 그런 면모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이상만 거둬도 이제 1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며 실리 축구를 좀 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팀은 인터밀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려고 할 거고, 반대로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템포를 죽이는 쪽으로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근데 현재 지금 인터밀란이 공격 전개가 좋다 해도 소시에다드의 수비 조직력이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공격에서 좀 안 풀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저는 충분히 좀 소시에다드가 버틸 가능성도 굉장히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4대 이런 인터밀란의 승 배당은 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배당 대비 쓸 때 인터밀란 승보다는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좀 보고, 그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봤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사이드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소시에다드 프렌스 고배당으로 무승부잡이 그리고 2.5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인터밀란과 소시에다드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잘츠부르크 대 이제 벤피카. 자,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정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풀백 1명이 결정 중이네요.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소시에다드전을 기점으로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거두며 좀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도 계속해서 좀 승이 없을 정도로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흐름에서는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그 양 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승점 4점, 그리고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승점 1점으로 각각 지금 3, 4위에 위치해 있고, 이번 경기 벤피카가 2점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둬야 이제 3위로 올라서서 이제 유로파리그 진출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잘츠부르크 상대로 이기려면은 이제 2점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벤피카의 흐름이 좀 좋다고 보기 어렵지만, 벤피카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좀 최근 공격 전개 또한 많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벤피카의 그 원정에서의 공격 기대값은 걔네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츠부르크도 현재 지금 수비가 많이 안정적인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 뭐 잘츠부르크의 이런 수비가 좋은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일단 뭐 벤피카의 2점차 이상 승리는 고사하고 이길 수 있을지부터가 약간 의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잘츠부르크 사이드 볼게요. 최근 좀 벤피카가 너무 약간 계속해서 지금 살아날 기회가 안 보이다 보니까 흐름적인 부분에서 이제 잘츠부르크 프렌스를 보고, 그리고 이거는 2.5씩 언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네, 이렇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츠부르크 프렌스의 2.5기준 언더. 네, 자 일단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는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EFL 챔피언십 이제 몇 경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더즈필드 대 이제 프레스터. 자, 일단 허더즈필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허더즈필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최하위권으로 순위가 낮은 편에 속하지만 최근 4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원정팀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챔피언십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최근 4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양 팀의 순위와 흐름이 반비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뭐 허더즈필드 같은 경우는 리그 순위는 낮긴 하지만 최근 흐름이 좋은 편. 반면에 이제 뭐 프레스턴은 리그 순위는 높지만 흐름은 많이 좋지 못한 편. 네. 이렇게 양 팀을 간략하게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 다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편에 속해요. 네. 그리고 좀 롱볼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며 최근 좀 전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좀 답답한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양 팀 다 좀 측면에서의 그런 크로스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공격에서 전체적으로 좀 단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답답한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자 현재 양 팀의 이런 흐름 차이 및 프레스타가 이제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허더즈필드가 정배를 받았긴 했어요.
자,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허더츠필드라는 팀을 믿고 정배를 보기는 저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허더츠필드는 일단 뭐 결장자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전력 누수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오히려 지금 뭐 프레스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허더츠필드에 비해서 라인업이 더 그래도 좀 괜찮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허더츠필드에 좀 정배가 많이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프레스턴 사이드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프레스턴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은 이건 언더사이드, 이렇게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허더츠필드와 이제 프레스턴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두 번째 경기, 스토크시티 대 이제 스완지시티. 자, 우선 이제 스토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정자 X, 그리고 이제 스완지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스토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강등권 팀이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이제 홈에서 1대0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현재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수비에서 줄곧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스토크시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스완지시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승리가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로터럼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스토크시티가 그나마 이제 스완지시티에 비해서 우세할 수 있다는 점은 좀 높이긴 하지만, 지금 높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현재 스완지시티에 비해 스토크시티가 크게 우세한 게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스완지시티가 흐름이나 경기력 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기동성도 스완지시티가 더 괜찮고, 그리고 수비 밸런스 또한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더 안정감이 있는 팀은 스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스토크시티가 많이 앞서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연패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스토크시티를 보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경기력적이나 흐름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스완지시티 사이드. 네, 그 대신 이것도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2.5 기준 언더. 야, 그래서 스완지시티 프랜승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썬더랜드 대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 자, 일단 양 팀 다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정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풀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양 팀이라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홈에서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리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6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좋은 공격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EPL에서 보여줬던 거와 같이 공격 전개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챔피언십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과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점유율은 좀 비슷하게 가져올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일단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자, 다만 이제 지금 썬더랜드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리즈가 공격 패턴도 많이 다양하고, 그리고 공격 퀄리티 또한 개그라님 좋기 별풍선 때문에.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개그라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일단 조합분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개그라님.
네, 아무튼 이제 썬더랜드에 비해 현재 지금 리즈가 공격 패턴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런 공격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팀을 리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게다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도 리즈가 더 좋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즈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를 리즈 사이드, 그리고 언오바로는 저는 요거는 오바 사이드 보는 경기 요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리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썬더랜드와 이제 리즈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네, 오늘 그 외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네, 아챔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부리랑 유나이티드 대 이제 고후 경기. 네,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고 프랜승,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멜버른 시티 대 이제 저장 프로. 네, 요거는 멜버른 시티 승,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햄무, 그리고 언어바는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 대 이제 가와사키. 네, 요거는 네, 배당 대비했을 때 가와사키 프랜승 아니면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호르다 대 빠툼 유나이티드. 네, 요거는 이제 조호르다 승, 그리고 3.5 기준이라고 해도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호르다 승, 예,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 기준. 자,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오늘도 네,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